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천 리빙TV 율성소 조동석입니다. 오늘은 포포나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포포나무는 원래 북미가 원산지라 국내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국내에서도 20년 이상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포포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포포나무를 키우는 분도 일부 계실 건데요. 국내에는 포포나무 키우는 방법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막연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갑갑해서 미국에 있는 자료도 좀 찾아보고 해서 새로운 내용을 좀 파악했으니까요. 키우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포나무는 병충해도 없고 또 전지 필요성도 없고 해서 키우기 쉬운 나무로 알고 있었는데요. 막상 좀 알고 보니까 이 포포나무는 키우기 그렇게 만만한 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포포나무는 미국에서 자생하는, 야생에서 자생하는 그런 나무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다른 복숭아라든가 또 자두나무, 살구나무 같이 원래 집에서 키우던 그런 과수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가축에 비교를 해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나 고양이는 물론이고요. 닭이나 아니면 소, 돼지 같은 것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집에서 키워왔기 때문에 그만큼 관리하기가 쉽겠죠. 하지만은 산에서 산토끼를 잡아다가 집에서 키우면은 관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똑같은 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 봄에 제가 4, 5년 정도 된 성목 한 그루하고요. 어린 묘목 두 그루를 사서 심었는데요. 성장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성목은 제가 사서 심은 상태 그대로입니다. 거의 크지 않았습니다. 잎도 많이 나오고 봄철에 꽃도 피었지만은 수정도 안 됐고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포포나무는 성장 속도는 있지만은 이렇게 성목을 사서 심는 것보다는 어린 묘목을 사서 심어 키우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목의 경우 옮겨 심을 때 몸살을 심하게 해서 발육에 아주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씨를 뿌려서 실생으로 키우다가 중간 부위에서 접목을 한 나무입니다. 여기 보면 접목 부위가 보이죠. 접목한 가지는 제리스 빛깔이란 대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도 보시면 지금 접목한 흔적이 보이죠. 이쪽에도 접목을 해서 이 부분은 접목 후에 자란 가지들입니다. 근데 금년 봄에 꽃이 피었지만은 이 실생 가지에서만 꽃이 피고 접목한 가지에서는 꽃이 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포포나무는 자체 수정이 잘 안 되고요. 이종의 다른 종류의 포포나무가 있어야지만이 수정이 되는데 그래서 수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린 유목 상태를 한번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 봄에 실생 1년생에 접목 1년생인 이 포포나무를 두 그루 어린 묘목을 사다 심었는데요. 1년 자란 상태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원래 들어올 때 키가 한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거의 자라지 않았습니다. 위에 뭐 한 뼘 정도나 자랐을 것 같습니다. 거의 1년 키워가지고는 자라지 않습니다. 원래 이 포포나무는 1년 차 그리고 2년 차에는 이 지상부는 거의 자라지 않고요. 밑에 있는 뿌리만 자라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돼야지만이 이 지상부가 왕성하게 자라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차까지는 잊어버리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도 금년 봄에 심은 접목 1년생 포포나무입니다. 아주 성장 상태가 좋지가 않죠. 여기 보시면은 이 짙은 갈색 부분이 금년에 자라난 부위인데요. 거의 뭐 한 뼘도 안 되게 자랐습니다. 아주 성장 상태가 좋지가 않습니다. 다른 나무와 달리 이 나무는 특히 이렇게 갉아먹었습니다. 잎을 갉아먹어 가지고 이렇게 더 성장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포나무는 병충해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목일 때, 특히 유목일 때 병충해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뭐 여치가 와서 갉아먹었는지 초기에는 이렇게 조금 갉아먹다가 나중에는 이 잎 전체를 다 갉아먹어서 다른 나무보다 잎이 먼저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주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 유목일 때는 특히 살충제를 좀 살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어린 유목의 경우에는 너무 강렬한 햇볕을 받으면 생육에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유목의 경우는 4군데 이런 폴대를 받고 검정색 차장막을 덮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보면은 아침에는 햇볕이 좀 받을 수 있도록 동쪽 부분은 약 한 절반 정도 이렇게 터놓고요. 이 서쪽 부분은 완전히 차장막으로 가려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은 어린 유목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1년차, 2년차에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고요. 3년차부터는 차장막을 완전히 걷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포나무를 키울 때 씨앗을 뿌려서 실생으로 키우는 방법과 접목을 해서 키우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실생으로 키우면 열매도 적고요. 또 향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대부분 그 열등한 과일 열리게 되죠. 그러니까 실생으로 키우는 대신 접목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생으로 키울 때는 씨앗을 뿌려서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한 7년 정도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리지만은 접목을 한 나무 경우는 상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3년에서 5년이면 수확을 했으니까요. 그 키우는 시간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포나무를 심을 때에는 배수 관계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약간 비스듬한 땅에 심어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심을 때 이렇게 두둑을 만들어서 두둑 위에 심어주면 배수 관계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포포나무는 성장이 느리니까 겨울철에 퇴비를 듬뿍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는 이렇게 비닐로 멀칭을 해주면 수분 증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나무 크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포나무는 선플라워나 선플라워에서 파생된 플리마 116이라는 품종을 제외하고는 자가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구입하실 때는 필히 2품종 이상의 묘목을 구입해서 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포포나무는 열매도 아주 늦게 열리는데요. 다시 나무를 심어서 키우려면 하세월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포포나무는 유약하기 때문에 어린 묘목의 경우 이렇게 고추대를 받고 끈으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폭풍우가 오면은 부러질 수도 있고요. 또 포포나무는 직립해서 크는 경향이 있지만 옆으로 비스듬히 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목을 이용해서 묶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저희 순천 리빙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